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또 제 스스로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6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다음 달에 되면 벌써 이제 4년 차가 되는데, 제가 뉴스킨 사업을 만나게 된 계기와 그리고 뉴스킨 사업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그냥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 50분에서 60분 정도 그냥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 저는 장애아동들 운동치료해주는 심리운동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언어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둘이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고향이 제주도예요. 근데 제주도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제 아내인 아름사회님은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준비하면서 언어치료사 일을 했었고, 저 역시도 석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서울 서초의 복지센터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었고, 그때 제가 너무 만족했던 건 뭐였냐면 저희 부모님이 아들의 명함 그리고 며느리의 명함을 다른 사람에게 건넬 때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우리 사위의 명함 그리고 우리 딸의 명함을 건넸을 때에 그 행복해 하시고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은 석사 박사 과정을 잘 거치고, 그리고 우리 지도 교수님께 이 수업 교육 시스템과 그리고 프로그램을 잘 배워서 30 중반에서 40 초반쯤에 박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제주도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치료실을 차리는 게 우리 직업적인 목표였어요. 그렇게 저희가 서울에서, 그리고 저는 또 전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제가 사실 이제 뉴스킨 사업을 만나게 됐고, 이제 4년 전에 저희 둘이 뉴스킨 사업을 전업을 해가지고 아무도 연고도 없는 부산에 와서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사업을 한 지 이제 좀 있으면 4년, 벌써 4년이 되어 가거든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저희 가족 소개를, 가족 사진 없지만 가족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희 가족 구성이 좀 특이해요. 어떻게 가족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저희 누나, 저희 8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고, 저희 매형, 그리고 조카 둘,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제주도 집에서 같이 살아요. 저도 제주도에서 나오기 전까지 함께 살았었고, 일반적인 가정과 좀 다르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희 가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면, 아침이 되면 완전 전쟁이에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조카 둘을 깨우고 밥 먹이고 가방 챙겨서 학교 보내기 바쁘고, 저희 누나와 매형은 아침 일찍부터, 저희 누나 매형이 제주도에서 치과 기공소를 크게 하거든요. 출근하느라 바쁘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점심이 되면 기공소에 이제 직원이 20명 정도가 넘어서 직원들 점심을 해주고, 이제 끝나고 돌아오면 아이들 이제 픽업하고 학원 데려가고 또 픽업해가지고 저녁 먹이고 숙제 시키고, 저녁에 또 내일 늦게 일어난다 일찍 자라, 이게 굉장히 평범한 저희 가족들의 일상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저희 조카인 태연이라는 친구가 학교에서 시를 쓰고 왔어요. 그래서 이 시를 저희 누나도 봤고 매형도 봤고 저도 봤고 저희 어머니도 봤는데, 보는 순간 잠시 모두 말을 잃었던 기억이 나요. 이 친구가 어떻게 썼냐면, 3학년 권태현, 걸어가는 길. 아빠와 걸어가는 길은 참 즐겁다. 과자도 맛있고 와플도 맛있다. 집에 도착하니 아빠는 어디론가 갔다. 이걸 보는데 저는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뭐였냐면, 우리 가족이 진짜 행복하게 살려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도 늘리고 함께하는 시간도 늘리고 산책하는 시간도 늘리고 밥 먹는 시간도 늘리고 취미 활동하는 시간도 늘리고, 이렇게 뭔가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 이 친구 시각에서의 아빠는 늘 일터로 가는 거예요. 늘 내 옆에 있는 아빠가 아니고 늘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닌
늘 일터에 있는 아빠의 모습을 이 친구가 시를 써오는 거 보면서 이거 조금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뉴스킨 사업이 저에게 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어떻게 만났냐면 오른쪽에 계신 저한테는 대학 교수님이세요. 제가 20살 때 학교를 갔을 때 하정현 사님께서 저희 학교에 성공학 특강 강사로 오셨었고 그때 제가 20살 학생이었고 그때 인연이 돼서 벌써 10년의 인연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뉴스킨을 하기 전 그 6년 동안 이 두 분의 삶을 너무나도 가까이 봤어요. 근데 이 두 분의 삶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가족들의 모습과는 그 가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뭐였냐면 이분들의 가정은 늘 항상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늘 항상 시간을 같이 하고 추억을 함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행을 보내는 시간도 많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분의 세 분의 자제분이 있는데 둘째 따님이 본인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의 꿈은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엄마 같은 삶을 사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듣는 순간 우리의 삶이 외부에서 인정받는 삶 말고 내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것도 나의 아이가 나와 같은 삶을 사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게 있을까? 우리가 외부에서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거 말고 내 아이에게 인정받는 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뉴스킨 사업이 뭐길래 도대체 뉴스킨이 뭐길래 어떻게 나는 우리 부모님을 너무나도 존경했지만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친구는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게 꿈이라고 하는 걸까라는 기준으로 뉴스킨 사업을 제가 직접적으로 알아보게 됐고 제가 6개월 동안 검토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제가 느끼고 깨닫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간에 대한 건데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파란색 테두리 안에서 뭘 했냐면 일이라는 걸 했어요. 일을 왜 했냐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에게 돈을 왜 버냐고 물어본다면 물론 돈을 버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것은 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러 이 파란 테두리 안에 일터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파란 테두리는 삶을 선택하는 선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고용이 돼서 그가 정해준 시간에 출근을 하고 그가 정해준 시간에 퇴근을 하고 그가 정해준 시간에 점심을 먹고 그가 정해준 시간에 휴가를 가고 어떤 그런 것들이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봤던 하정열 인매이사님의 뉴스킨 사업을 하던 그분들의 삶은 반대로 선택권이 본인에게 주어진 삶을 많이 살아가더라고요. 저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진 시간이 퇴근 후에 그리고 주말이었어요. 저는 퇴근 후에 제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유무를 제가 정했고 휴식을 하고 안 하고의 유무를 제가 정했고 취미생활을 하고 안 하고의 유무를 제가 정하면서 이 시간은 오로지 선택권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금요일 저녁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느냐에 따라서 제 행복이 좌지우지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이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뭔가를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선택권이 주어진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가족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 뉴스킨 세미나를 몇 번 들으니까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상사의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이라고. 그걸 한번 봐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있던 복지관이 굉장히 좋았던 복지관이거든요. 저희 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들었던 복지관인데 그 복지관에 관장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위 1%의 위치에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삶을 봤더니 직업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존경했지만 그분의 삶을 보니까 이 파란색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하정열 임매세님의 삶을 봤을 때 제가 뉴스킨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 직업적인 존경은 없었지만 그분의 삶을 봤을 때 이 노란색 테두리가 확장되는 삶을 보면서 내가 이 복지관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이 파란색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저는 놓였어요.
근데 내가 뉴스킨을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뉴스킨을 한다면 이 노란색 테두리를 확장시키는과 동시에 파란색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예스였어요. 제가 이걸 깨닫는 순간 직장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복지관을 그리고 대학원을 저희 아내인 아름사님과 그만두고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저는 성공의 조건이 노력인 줄 알았어요. 성공의 어떤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에게 성공의 기준은 뭐였냐면 파란색 테두리가 많이 있는 삶이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노란색 테두리가 확장된 삶이 저한테는 성공의 기준이었거든요. 그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는 노력이 조건인 줄 알았는데 성공의 조건은 노력이 아닌 그가 하는 일에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성공할 수 없는 도구를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파란색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노란색 테두리를 확장시키려면 내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넘기는 시점을 만들어내야 돼야 되는구나. 내가 자산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나는 근로소득을 통해서 생계를 해결해야 되고 또 근로소득을 통해서 생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복지관이라는 치료사라는 도구는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아니구나. 근데 이 뉴스킨 사업은 당장 자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자산의 형태의 소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노란색 테두리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면서 저는 이 사업을 단 한 번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 없이 열심히 지금 4년 동안 배우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제가 읽었던 책에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부자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래요. 부유함 뒤에 있는 자유와 기회래요. 그게 뭐냐면 노란색 테두리가 확장된 삶이에요. 재정상의 자유가 의미하는 것은 지속성 있는 수입이 지출 비용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뜻한대요. 이는 곧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넘기는 시점을 만들어내면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재정상의 사회의 자유를 갖게 되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게 된대요. 근데 저는 그 파란색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들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었거든요. 근데 재정상의 자유를 얻게 되면 내 노란색 테두리가 확장되면서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삶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속되는 수입이 부족하면 월급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저 돈이 많은 가난한 사람일 뿐이래요. 왜? 일을 그만두면 0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속성 있는 자본소득 또는 자산소득이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이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최근에 경제학 박사님의 이제 강의를 듣는데 저희 나라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일반 서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들의 경제 사이클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보시면 이 빨간색 띠는 우리가 소비하는 수준을 말해요. 그리고 이 파란색 띠는 우리가 소득을 버는 노동소득을 뜻하거든요. 우리가 27세 이전에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노동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 월등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의 시간을 보내요. 근데 27세가 되는 시점에 우리는 내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돈이라는 것을 벌게 되죠. 그때 내 소비보다 내 소득이 크게 돼요. 근데 우리가 40 정도가 됐을 때 가장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 근데 59세가 되는 시점에는 내 노동력의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다시 내 소비가 내 소득보다 커지는 적자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흑자를 갖는 시간은 27세부터 59세 약 30년 정도예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평균 근속 연수가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에 요즘엔 또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자영업을 하든 직장인을 하든 그 근속 연수는 점점 더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잘 버텨서 잘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59세까지 잘 버틴다고 해도 우리는
59세부터 85세, 지금 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적자의 시간을 우리가 케어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 내가 노동의 가치가 있을 때 흑자의 시간을 보낼 때 내가 59세에 은퇴하고 나서 이 적자의 시간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매형이 그렇게 애들이 잘 때 출근하고 애들이 잘 때 퇴근하고 한 거거든요. 왜? 내 노동력의 가치가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왜? 늘 불안하니까. 내가 언제 손을 다쳐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언제 경쟁자가 생겨서 내 기공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그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삶을 저희 매형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던 우리가 이 흑자의 시간에 내 노동력의 가치를 받을 때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자산의 형태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나중에 적자의 시간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안으로 저는 그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뉴스킨이 대안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결국 수입의 크기가 아닌 구조가 삶의 질을 바꾸더라고요. 저희 누나가 소득이 작지 않아요. 일반인들의 월급에 비하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소득이 크다고 삶의 질이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뭐냐면 조금 더 좋은 집에 사는 정도, 그리고 좋은 차를 타는 정도, 그리고 휴가 기간에 국내 여행을 할 거 해외로 나가는 정도, 그리고 여행 그 스케줄에 쇼핑이 추가된 정도, 그리고 주말에 그냥 가족들과 바닷가 갈 거 그냥 공치러 가고 뭐 그 정도의 삶의 질이 차이가 나지 크게 삶의 질이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 누나가 건물주가 돼서 월세 소득으로 소득을 받았다면 우리 누나의 삶의 질은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장치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에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장소에서 그 공을 칠 수 있는 내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크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연봉을 많이 받을까만 생각을 했지 어떻게 하면 다른 구조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까를 제가 배워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캔에 와서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조를 통해서 내가 소득을 얻어야만 내가 원하는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 구조를 잘 설명해주는 이 4분면의 표가 있어요. 오늘 제 강의는 이 4분면의 표만 조금 이해가 된다면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직업이 이 4개 분면 안에 들어간대요. E는 내가 누군가에게 고용당한 월급 생활자, S는 내가 나를 고용한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그리고 오른쪽에 B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고 I는 돈을 벌어다 주는 투자가를 뜻해요. 근데 크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데 이 왼쪽에 E와 S 4분면에 95%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5%의 돈을 나눠 갖는데요. 이 U와 S 4분면의 특징은 뭐냐면 활동소득을 얻어요. 즉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받는 활동소득을 얻는데 이들의 특징은 개인이 직접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에 투자하는 시간의 한계로 수입의 제한이 따르는 유형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나 한 사람은 48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의 한계 때문에 수입의 제한이 늘 따르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선택은 뭐냐면 내 능력의 가치, 내 지식의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똑같은 시간을 일하지만 많은 연봉을 받는 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 변호사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이유가 결국엔 내 능력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거에 대한 결과인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들의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언제든지 내 자리를 대체한다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함께 일하는 팀들에게 내가 가진 지식을 쉐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을 쉐어할 수가 없고 내가 가진 노하우를 그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나눠주면 나눠준 대로 그게 나에게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저희 이제 누나 기공소에 한 10년 가까이 같이 가족같이 일을 했던 실장님이 있었어요. 그 실장님이 10년 동안 저희 누나랑 매형 밑에서 기공소를 운영하는 방식, 경영하는 방식, 그리고 뭐 거래처를 만들어내고 어떤 이런 운영 방식을 배우고 나니까 한 10년 정도 되니까 그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거래처를 가지고 옆에다가 기공소를 차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저희 매형과 누나가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저희 누나랑 매형도 다른 사람 밑에 있다가 본인의 능력이 되니까 본인이 기공소를 차리고 밥벌이를 해나갔던 거거든요. 이게 E와 S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예요. 근데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장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분면의 사람들은 어떤 구조에 있느냐? I 사분면은 돈이 나의 시간과 능력을 대신해서 돈을 벌게끔 해주는 분면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비즈니스 오너인 비사분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들의 특징은 비활동 소득을 얻고 있어요. 즉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얻어요. 그들은 자신만의 머니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유형이거든요. 익숙하지 않죠, 저희에게. 근데 이들의 특징은 나 한 사람의 시간과 능력을 기반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능력과 시간, 돈이 기반이 돼서 수입의 한계가 없는 유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24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확보해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시간의 한계도 없고 능력의 한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결과를 얻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시간과 경제력을 얻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사분면에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있냐면 백종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백종원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경영하는 비즈니스 오너잖아요. 백종원은 한신포차에서 개인이 직접 일을 하면서 닭발을 만들어서 돈을 벌지 않아요. 백종원은 본인이 가진 한신포차라는 매뉴얼을 가맹점주들에게 팔아서 그 가맹점주의 시간과 능력을 기반으로 돈을 벌어요. 백종원이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백종원은 똑똑한 사람이고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맹점주들이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가맹점주가 기꺼이 내 시간과 능력을 당신에게 레버리지 당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진 이 사업성과 매뉴얼을 받겠다는, 즉 그가 가진 사업성의 가치가 있어야 우리는 누군가의 시간과 능력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가진 사업성의 가치가 없으면 내 것을 가져가서 나에게 기꺼이 로얄티를 지불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자기만의 사업을 하고 싶지만 나도 누군가의 시간과 능력을 기반해서 그들에게 내가 가진 노하우를 알려줘서 그들에 의한 로얄티를 받고 싶지만, 그러려면 기꺼이 그들이 내가 가진 아이템과 사업성을 살 만큼의 가치 있는 사업 구조와 아이템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 사분면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왼쪽 사분면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가진 노하우를 쉐어하면 쉐어할수록 나에게 리스크로 다가왔잖아요. 근데 B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는 팀들에게 내가 가진 지식을 쉐어하고요, 내가 가진 능력을 쉐어하고요, 내가 가진 노하우를 아낌없이 쉐어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더 지식의 크기가 확대되고 능력의 크기가 확대되고 노하우의 크기가 확대될수록 그들의 부도 창출되지만 나의 부는 더 크게 창출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이 누스킨 사업이 이 B사분면에 해당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누스킨 사업이 단순히 E와 S 사분면의 구조에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고 저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누스킨은 B사분면에 다른 사람의 시간과 능력을 기반으로 수입의 한계가 없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스킨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일반인들이 비즈니스 분면에서 내가 나만의 사업을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범한 사람이 내가 자본이 없어도, 그리고 내가 시스템이 없어도, 내가 매장이 없어도 나만의 비사분면의 자기 사업을 통한 자산 소득을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에 편승하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하죠. 이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사실 20살 때 하정연 인맥사연을 봤을 때 그때도 이 뉴스킨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누구나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뉴스킨이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내가 하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요, 제가 이 사분면의 구조가 이해가 되고 이 뉴스킨 사업이 단순히 E와 S 사분면에서 제품을 많이 유통해서 영업과 같은 소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백종원과 같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나만의 사업을 통해서 이 자산 소득, 레버리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니까 이 뉴스킨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뉴스킨을 알아봤을 때 저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와 가치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이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 뉴스킨이 어떤 거길래 평범한 우리가 이 비즈니스 분면에 내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유통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려면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 유통의 이 분면, 이 구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는 2000년대에는 생산자가 1,000원의 제품을 만들면 총판, 도매, 소매, 광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10,000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품의 질과 상관없이 1,000원짜리를 이 중간 유통을 통해서 10,000원에 소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런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똑같은 1,000원의 제품을 유통이 간소화되면서 우리가 8,000원에 소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있던 유통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모두 사라지고 없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제가 백화점에 나이키 매장을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운동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저는 그 운동화를 신어봅니다. 사이즈 체크를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결제하지 않고 나와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질의 제품인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싸요. 왜 싸요? 단계가 간소화됐으니까. 그럼 거기서 더 한 단계 간소화되면 어떨까요? 똑같은 질의 제품인데 더 싸게 쓸 수 있겠죠. 또 한 단계가 간소화된다면 더 싸게 쓸 수 있겠죠. 또 한 단계가 간소화된다면 더 싸게 쓸 수 있겠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다이렉트로 가게끔 만들어준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는 이 제품의 질에만 신경을 쓰면서 1,000원을 주고 원가에 1,000원을 주고 만든 제품을 3,000원을 주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유통이 되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이 가려면 누군가가 마케팅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기업이 주도했던 이 마케팅 그리고 광고를 그 역할을 소비자에게 기회를 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입니다. 네, 결국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내가 많이 연결해주면 연결해줄수록 내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구조와 비슷하냐면 플랫폼 형태와 비슷해요. 대표적으로 제가 사장님들이 알만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을 가지고 왔거든요. 배달의 민족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치킨집 사장님과 그게 먹고 싶은 소비자를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을 해줘요. 쿠팡이 하는 역할도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그게 필요한 소비자를 쿠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 회원 자산에 의해서 연결을 해주고 돈을 받는 구조예요. 배달의 민족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호황인가요? 불황인가요? 굉장히 호황이에요.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라는 기업에 4조 원 가까이의 매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달의 민족이 짜장면집, 치킨집, 피자집 그 무엇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회원 자산을 연결해 줌으로써 그만큼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업이거든요.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쿠팡도 이 어려운 시기에 쿠팡은 물류센터를 더 확장해 나가면서 굉장한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이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 호황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 비대면이 되는 이 트렌드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누스킨이 이 배달의 민족과 쿠팡과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 되냐면 제품을 공급하는 누스킨 회사와 그게 필요한 소비자를 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해줘요. 내가 배달의 민족이 되고 쿠팡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는 어플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쿠팡과처럼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합니다. 누스킨에 다이렉트로. 그러면은 누스킨은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택배를 해줍니다. 그럼 나는 이 둘을 연결해준 어떤 토대로 커미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떤 매력이 있냐면 첫 번째로 자본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아요. 창고를 갖고 있지도 않고요. 매장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공장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택배를 하지도 않고요. 내가 아이템을 연구, 개발, 만들어내지도 않아요. 내가 하는 역할은 단순히 쉐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누스킨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형태를 띠는 거거든요. 이 밑에 자본, 재고, 창고, 매장, 공장, 택배, 아이템은 누가 해주냐면 누스킨 회사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순히 누스킨이라는 사업이 내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것만으로 이 플랫폼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누스킨이 강력한 플랫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유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프랜차이즈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백종원이 또 나오네요. 프랜차이즈 일단 구조를 이해하면 좋거든요. 더본코리아라는 이 본사는 제주점 빽다방, 대구점 빽다방, 서울점 빽다방, 울산점 빽다방 뭐 여러 가지의 가맹점주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빽다방이라는 매뉴얼을 제공해요. 그러면 이 가맹점주들은 그 매뉴얼을 산 대가로 본인 매출에 대한 3% 정도의 로얄티를 더본코리아에 지속적으로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제주점에 있던 빽다방 가맹점인 제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아내에게 아름아 너는 부산에다 해봐. 왜 우리 제주도 부산 왔다 갔다 하니까 너는 부산에다 해봐. 내가 이미 매뉴얼 배웠으니까 너한테 가르쳐 줄게. 라고 해서 부산점에 저희 아내가 빽다방을 낸다면 내가 그 부산점의 빽다방의 가맹점을 분양할 수 있는 판권을 내가 가질 수가 있나요? 가질 수가 없어요. 누가 가지고 있죠? 이 더본코리아라는 본사만이 이 프랜차이즈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뉴스킨은 이 프랜차이즈 판권을 각 개인에게 줘요. 그래서 내가 이 플랫폼 사업의 형태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매장 안에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잘 돼서 제가 아내한테 알려줬어요. 그럼 아내도 저와 같이 플랫폼 형태의 자본 없이 매장 없이 시스템 사업을 하게 되겠죠. 그때 내가 매뉴얼을 알려주고 노하우를 알려줬을 때 그가 나와 같이 이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점을 갖게 되면 저는 이 아르미에 대한 판권에 대한 소유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아르미 매출에 대한 5%의 로얄티를 제가 회사에서 받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전달한 이 아르미는 1차의 대리점이 되는데 1차의 대리점에 대한 5%를 주고 이 아르미도 나와 같이 본사가 돼서 가맹점을 분양했을 때 나에게는 2차의 대리점이 되잖아요. 그 2차도 5%, 몇 차까지 주냐면 6차까지 5%의 로얄티를 주는 게 이 사업의 강력한 힘입니다. 이게 제가 줌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오늘 꼭 초대해 주신 분께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꼭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됐을 때 우리는 레버리지의 그림을 갖게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매뉴얼을 가진 본사가 되고 2명의 본사에게 매뉴얼을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나의 1차의 대리점은 2개가 됩니다. 이 2명도 나와 같이 본사의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매뉴얼을 똑같이 2명에게 알려준다면 나의 2차의 대리점은 4개가 되고 3차는 8개, 4차는 16개, 5차는 32개가 되는 레버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진 레버리지의 6차까지 안에 있는 모든 소비자 자산 그리고 대리점에 대한 권한에 대한 소유권을 나에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5명의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잘 가르쳐주고 그 5명도 나와 같이 본사가 돼서 누군가의 5명의 매뉴얼을 잘 가르칠 수 있다면
5단계까지 내려왔을 때 4,000개에 가까운 내 무점포 가맹점이 형성이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만들어진 소비자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제 뱃속에 지금 아이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내가 나이가 들면 우리가 노화가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생을 마감했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자산이 내 아이에게 그대로 상속이라는 게 됩니다. 왜? 소유권이 누스킨 회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 개인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대단하죠. 네. 이것도 어떻게 가능한지 초대해 주신 분께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부의 비밀은 레버리지에 있습니다. 내가 5명의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다면 4,000명이라는 사람의 시간과 능력을 기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부의 레버리지를 형성하는데 자본이 필요하지 않죠. 점포도 필요하지 않죠. 매장, 공장, 뭐 아이템 여러 가지를 내가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사업의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뉴스킨의 사업의 핵심이거든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된 플랫폼을 개인이 활용하면서 그 개인이 그 가치를 창출하게끔 도와주는 게 이 뉴스킨의 기회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플랫폼 방식, 그리고 그 플랫폼 방식을 프랜차이즈 하면서 나의 소비자 자산을 늘려가는 게 이 뉴스킨에서 주는 기회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소비자 자산을 열심히 구축해 놨을 때 이 회사는 탄탄하게 내 자산을 지켜주고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확장시켜줄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회사가 무너지면은 내가 가진 자산이 모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냐면 84년도에 미국의 지사가 생기면서 시작이 됐고 96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었고 클로징 벨을 5번이나 울린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지사를 포함해서 50개국에 나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26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하는 회사이고 전 세계 300만 명 이상의 브랜드 어플레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킨 코리아는 96년도에 한국 지사가 생겼고요. 4천억에 가까운 매출을 항상 하고 있고 31만 명 이상의 브랜드 어플리에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11년 연속 기업 평가 등급을 1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알아보려고 한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강의를 2개씩 들었었거든요. 듣고 나니까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뉴스킨 회사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분별력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만한 그 수준의 회사가 아니구나. 이 회사를 의심하기 전에 이 훌륭한 기업에 걸맞는 내가 맞는지 나를 의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주 동안 이 표를 사진을 찍고 알아보시면 이 회사에 대한 검토는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회사가 좋은 만큼 제품이 굉장히 훌륭해야 돼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많은 매체에서 이 회사와 그리고 제품을 이렇게 수상을 해주면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이 누스키는 뷰티 디바이스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유로모니터가 선정한 글로벌 넘버원 홈 뷰티 디바이스로 선정이 됐거든요. 전 세계 1등 제품이에요. 뷰티 디바이스가. 근데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 글로벌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2023년도에 약 800조의 규모로 성장할 거래요. 그리고 2024년이 되면 3배가량 성장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국내는 밑에 표를 보시면 매년 연평균 12%씩 성장하고 있고 2022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죠. 2022년이 되면 우리나라 시장만 약 1조 6천억 원의 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전 세계 1등 하는 제품이 저희 뉴스킨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제품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의 판권을 내가 갖고 이 훌륭한 제품을 가지고 나의 소비자 자산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우리도 좋고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내 소비자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1등 하는 제품을 가지고 차별화된 제품을 가지고 내 소비자 자산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도 소비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가치가 낮고 그리고 제품도 다른 회사와 그냥 비슷한 수준의 제품이었다면 우리는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해야만 내 소비자 자산을 만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가치가 너무나도 높고 이 뉴스킨 회사가 취득하는 이 제품의 질이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냥 얼굴에 발라주고 듣게끔만 해준다면 내 평범한 사람이 소비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부스트란 제품이 곧 본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스트란 제품이 미백 디바이스로 회사에서 설명이 됐거든요. 이 제가 보니까 회사에서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체험해 보는데 미백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미백이 되겠지라고 해서 제품을 체험을 했는데 이 제품이 하는 역할이 이 사람의 피부 본연의 기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백만 되는 게 아니고 피부가 쫀쫀해지고 달라붙고 올라가고 이 종합적인 어떤 효과를 주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제품을 가지고 아직 본 판매가 되지 않은 이 판권을 가진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내 소비자 자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내 시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저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네. 말보다 그냥 사진을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이게 저예요. 제가 캡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전데 제가 여드름으로 진짜 몇 년을 고생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유명한 피부과는 다 다녀봤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 피부과에 그 관리해주는 선생님들이랑 친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도 좋아지지 않은 제품이 제가 뉴스킨 제품을 쓰고 나서 피부과를 끊고 지금은 진짜 피부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어제도 제가 제주도에 있다가 오늘 왔는데 장모님이 저한테 우리 사이 피부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다 사람들이 제 피부 보면 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얼굴이 왜 이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병원 가봐라 뭐 먹어봐라 뭘 줄여봐라 그게 엄청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피부 좋다는 소리 들을 때 굉장히 제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사각턱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오른쪽에 이 사진이 몇 살 때냐면 22살 때 사진이에요. 제가 지금 30이거든요. 지금 주문 어플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상태가 나쁘지가 않잖아요. 저는 오로지 뉴스킨 제품만 사용을 했거든요. 이런 아이템인 거예요. 이런 아이템. 저만 보여주면 억울하니까 제 아내거든요. 제 아내도 이런 몰골을 하고 다녔었더라고요. 그때도 예쁜 줄 알았는데 지금은 더 예뻐지고 있어요. 이 뉴스킨을 통해서 이렇게 제품력을 어떻게 내가 체험해보고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소비자예요. 이건 진짜 캡처를 하시면 안 돼요. 제 소비자 사진인데 PT 선수인데 이게 다 여드름이거든요. 이 친구도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좋아졌는데 뉴스킨 제품을 만나서 지금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제가 이 친구가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이제 대리점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소비자를 제가 소개를 받았거든요. 이게 뉴스킨 제품. 이 친구가 이전에 안 써본 화장품이 없는데 지금 뉴스킨 쓰고 이렇게 좋아졌는데 평생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이분은 저의 평생 소비자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제품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도 여자예요, 여자애. 이렇게 여드름으로 진짜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도 안 좋아지는 걸 뉴스킨 제품을 만나서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 친구는 지금 선생님인데 제가 이 친구를 통해서 이 뉴스킨을 업으라는 2명의 친구를 소개를 받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소비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뭐냐면 제품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품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 제품인데 이 친구가 다른 제품을 쓸 수 있겠어요? 이 친구도 안 써본 제품이 없어요. 안 써본 시술이 없고 그런데 이 뉴스킨 제품을 썼는데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만큼의 최고의 제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먹는 에이지락 TR90 제품도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 소비자인데 제 아내의 친구분이거든요. 친한 친구인데 TR90를 하고 이렇게 이분도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그 시너 말씀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게 다 해봤는데 빠졌다가 이 면역이 난리가 나고 다시 돌아오고 이걸 반복해서 이 뉴스킨은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했을 때 이렇게 좋아지고 지금은 더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뉴스킨에서 취급하는 아이템은 그냥 피부 좋아지는 화장품, 그냥 건강해지는 식품이 아니에요.
에이지학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한 젊어지는 화장품, 젊어지는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내 얼굴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변하지 않는 욕구가 뭐냐면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템을 타겟으로 여기 회사에서 제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되냐?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사업적 구조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는 일은 굉장히 심플해요. 자, 첫 번째, 내가 먼저 체험해보면 돼요. 아까처럼. 내가 피부가 안 좋았던 피부가 좋아지고 뚱뚱했던 내 체형이 날씬해지고 그렇게 내가 먼저 체험해서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면 되면 이 뉴스킨은 비즈니스 분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워야 돼요. 무엇을 배우냐? 이 뉴스킨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배우면 돼요. 그 매뉴얼을 배우고 세 번째, 배운 대로 소비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뉴얼을 배운 대로 네 번째, 나와 같이 1번, 2번, 3번을 할 사람을 6명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6명을 찾으면 무엇을 하면 되냐? 그 사람들에게 1번, 2번, 3번, 4번을 가르치면 끝나는 일이에요. 굉장히 하는 일은 심플한데 얻어지는 결과는 굉장히 복잡한 비즈니스 분면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굉장한 가치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 정보와 사업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한다기보다 당신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운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전한다라는 사업이래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라온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바꾸지 않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크게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 분면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들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느 분면에서든 성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나눌 기회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습관, 지식,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뭐 골목식당 같은 우연히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백종원 같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긴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뉴스킨,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은 나 혼자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주고 그들도 성공시키도록 내가 도와야만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을 하는가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진 그들의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들을 배우게 돼요. 어디서? 내 삶을 바꾸는 교육 시스템 안에서 각 그룹에서 이 윈윈이라는 이 그룹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가 동시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훈련되고 교육되면서 이 성공하신 분들의 사고방식을 내 것으로 바꾸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뉴스킨을 한다고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당장의 자산이 구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평범한 사람이 이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변화해 나가면서 내가 가진 나에게 배워주는 가르쳐주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노력을 들지만 누군가는 내 노동력과 돈을 맞바꾸는 노력을 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통해서 내 자산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한다는 것이 다른 의미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가 거의 끝나가요. 제가 뉴스킨을 통해서 선물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돈이 아니고요. 제 삶이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수 있는 환경을 선물 받게 되었어요. 이 사진 속의 분들은 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포타 패밀리 가족들이거든요. 이게 프로모션에 달성이 돼서 다낭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 프로모션에 달성되신 분들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달라졌냐면 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들은 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때론 사랑해주고
때론 칭찬해주면서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늘 느끼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특별한 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나도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는 평범한 꿈을 꾸던 제가 지금은 특별한 꿈을 꾸고 그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그 과정을 밟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제 강의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오늘 들어오신 495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들 중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나는 참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갖지 못한 것에 결핍을 가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중한 것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 행복을 내 눈앞에 있는 행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행복을 쫓기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놓쳤던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와 함께하는 이 포타 패밀리 식구들은 내가 가진 것에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저도 내가 눈을 볼 수 있고 색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음에 참 감사하구나. 내가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입이 있음에 감사하구나. 내가 쓸 수 있는 두 손이 있음에 굉장히 감사하구나. 내가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음에 감사하구나. 나 정말 다 가진 사람이구나. 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한 사람이구나. 그 내 존재를 느끼는 순간 저도 다른 사람에게 이 감사와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에게 뉴스킨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선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산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시간도 아니고요.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수 있는 환경을 선물 받았다고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왼쪽에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있어요. 저희 끝에 어머니, 저희 매형, 저희 이제 둘째 조카 세라라는 아이가 있고 저희 8살 차이 나는 저희 누나, 그리고 앞에는 저희 이제 큰 조카 이제 태연이라는 친구가 있고 오른쪽에는 저희 이제 아내, 그리고 여기 이제 영중이라는 아이는 저희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가족의 이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있고 뒤에 장인어른이 계시고 장모님이 계시고 그 뒤에도 성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가난을 경험을 했었어요. 언제 경험을 했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와 저희 누나를 데리고 그 방 한 칸짜리 방을 구해서 살았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랑 누나만 데리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빛이라는 친구도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방 한 칸짜리 집을 들어가는 그 집 대문이 일반적인 문이 아니고 우리 좀 오래된 식당 가면 그 철장같이 발 한 번쯤 팡팡 소리 나는 그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들어가면 신발장 옆에 샤워기가 없고 수도꼭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샤워를 어떻게 했냐면 그 빨간색 큰 대야에 찬물 반을 받고 가스레인지에 큰 냄비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 섞어요. 그럼 따뜻한 물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샤워를 하고 그 두 번째로 저희 누나가 샤워를 하고 마지막에 거의 찬물로 샤워하듯이 저 어머니가 샤워를 하고 저희 어머니가 거의 5년 가까이를 매일 김밥 한 줄로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빚이 지금 생각하면 엄청 큰 빚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혼자서 감당하기까지가 그것을 모두 정리하기까지가 시간이 꽤 많이 걸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행하다는 어떤 생각의 틈을 가질 틈도 없이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너무나도 충분한 사랑을 줬고 저희 누나도 저에게 충분한 사랑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제주도에서 가족들이랑 있다 오다 보니까 제가 감정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불행하진 않았지만 좀 불편했던 삶을 살았다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나이키 신발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엄마한테 나이키 신발을 사주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그래서 항상 생일 때 엄마가 덕이라 뭐 갖고 싶어 라고 하면 저는 갖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질 수 있는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덕이라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먹고 싶은 걸 얘기한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선택했을 때도 제가 태권도 엘리트 선수 생활을 했었거든요. 대학을 선택했을 때도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고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결국 돈이라는 문제가 늘 항상 저의 불편함을 가져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살았지만 제 뱃속에 있는 혜빙이가 저와 같이 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먹고 싶은 것이 아닌 먹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의 가정 환경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한다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이 가진 가치가 단순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명품 가방을 소유하는 어떤 가치가 아니고 그 돈이라는 것이 우리 가족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요. 우리 가족의 긴장감을 해소해 주고요. 우리 가족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해소해 주고요. 우리 가족의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는 그런 돈이 가진 가치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내 곁에 머물게 하고 더 많이 확장되기 위해서 이 뉴스킨 사업을 선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많은 분들에게 제 오늘 제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킨을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건방진 제목을 한 게 아니고 참 나는 이 뉴스킨 너무 좋은데 내가 아는 또는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제목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는 Y, 이 끝점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생을 마감할 것 같아요. 제가 아름사이님이랑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많이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후회 없이 온전히 나라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이었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늘 도전했으며 많은 실패를 했고 그 안에서 나는 강해졌고 성취했고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나의 삶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이들에게는 아빠, 엄마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 가족, 그리고 주변 애들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며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나로 인해 주변에 선한 부를 이룬 사람들을 남겼고 그들에게 기억될 만한 리더로 남는 삶이었습니다. 받은 만큼 많은 베품을 실천했던 삶이었습니다. 죽는 이 순간까지 참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로 인해 주변에 선한 부를 이룬 사람들을 남겼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누스킨 사업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공을 하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내 가족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쳐요. 근데 내가 누스킨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그들의 삶도 변화시키고 영향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와 함께하는 그도 성공했다는 것은 그도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줬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삶을 바꾼다면 이 세상에 작은 부분이나마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백만장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그가 얼마를 벌었는가의 그 척도로 평가되지 않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도와줬고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척도로 평가되고 그리고 그가 존경을 받게 되거든요. 결국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왜?
나 하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돼서 그들의 가족의 삶도 바뀌고 그의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서 또 그들의 삶이 바뀌고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바뀌는 것이 결국 세상의 일부분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사업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 있고 또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뉴스키너 모두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오늘 이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동참하게 된다면 제가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이 1시간이라는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부족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